자, 더 빠른 것이 낫다. 또 빅스텝 주장. 패드 매파 발언 이어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형님이 오늘 뭐 여는 총재랑 해가지고 볼룸보그 인터뷰에서도 나왔고 얘기가 나왔는데 더 빠른 것이 더 낫다. 뭐 그러면서 0.5포인트를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 실질적으로 3월 17일날 연준이 0.25% 일주일 전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0.5%를 했어야 됐다. 5월 달에는 0.5% 그리고 긴축까지 해야 된다.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연준 의장 형님이. 자, 그리고 또 우리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더 빠른 것이 더 낫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 우리 지금 비트코인 자산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금리 인상을 세게 해야 돼. 계속해서 언급만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3월 17일날 0.25% 했고 0.5% 하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0.5% 하겠다. 계속해서 겁만 주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겁을 줘서 얻는 게 뭘까? 연준 의장은. 자, 댈러스 여는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 글로벌 침체 야기할 수도. 지금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중인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이유가 뭘까? 러시아가 잘 버티는 이유. 자, 연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계속 금지할 경우에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 경고. 그러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의 대부분이 올해 남은 기간 중단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듯 보인다. 자, 러시아산 석유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는 크게 오르고 수요 과잉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인다.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나면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는 찾아올 거다. 아무리 뭐 사우디 아랍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증산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 방출 안 될 거다 라는 보고서가 발행이 됐어요. 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사우디 아람코 2027년까지 증산. 사우디에서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 그 왕세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죠. 근데 갑자기 사우디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2027년도까지 증산한대. 하루 100만 배럴을 생산을 늘리기로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 중국이랑 손잡고 위안화, 원유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쓰겠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막대한 양을 또 계약을 맺었고 중국이랑. 자, 지금 뭐 하는 걸까? 하루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까지 늘릴 방침. 그리고 2030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 근데 아람코에서 이렇게 증산을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증산을 해? 그러면 시장이 많이 풀리겠네. 원유가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죠. 최근에 또 후티 반군이 아람코의 일부 정유 시설에 또 드론 공격을 또 가했죠. 그러면서 또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을 했고.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지금 어떤 식으로 정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일단은 저희 또 코인 이슈 채널 보시는 분들도 선물 거래 뭐 단타 치시는 분들 보시는 이유 또 일정 정리해드려야죠. 내일 중요한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요거 21시 30분 예측치가 21만 2천 건이에요. 그리고 3월 31일 미국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됩니다. 21시 30분. 이런 지표들이 우리 5월 5일날 금리 인상 결정에 중요한 재료가 될 거예요. 자, 4월 1일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됩니다. 21시 30분. 예측치가 45만 건. 요거를 또 이렇게 읽어드리고 보니까 저번 실시간 방송 때 댓글로 써주신 분 기억이 나네요.
무슨 놈의 코인판이 미국 놈 이름도 어려운데 이름을 알아야 되며 뭐 시진핑이랑 바이든 전화한 거에 또 신경을 써야 되며 무슨 행사는 이렇게 많고 지쳐서 떠난다 이제. 그렇게 써주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4월 12일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 CPI 발표. 요거 4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4월 12일 요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2주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1시 30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됩니다. 예측치가 근데 월가에서 7.9%로 나왔어요. 또 예측치는 좀 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전월 7.9% 나왔죠. 전월 예측치도 7.9%, 이번에도 7.9%. 근데 전월 그 CPI 발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통해가지고 국제유가 상승한 그 반영분이 그 국제유가 상승한 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국제유가 상승한 게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치를 7.9%로 했다. 요거는 좀 갸우뚱합니다. 월가 측에서. 그럴 때는 8% 아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4월 12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CPI 발표 요거. 그래서 만약 8% 이상 나온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이게 미국 증시랑 또 다른 게 반대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CPI가 요새 또 물가지수가 또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움직임이 뭐냐면 국채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국채금리가 오르면 뭐예요? 자산시장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국채금리가 올랐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겠구나.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뭐예요? 이퀄 물가가 상승했구나.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고 그 CPI 지표가 높게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CPI가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세게 하고 이퀄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왔으니까 내가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겠구나. 수요 매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요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4월 12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보셔야 돼요. 반면에 4월 12일 날 딱 발표됐어. CPI가 높게. 주식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랐어. 근데 그 다음날 기사들이 터져. 역대 최고 8.2% CPI 5월 5일날 금리 인상 0.5% 가나. 긴축정책 가나.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2일 요거 지켜보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던 거 CPI 뭐 중요한 날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틀 3일 전에 선반영될 수도 있고 후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부터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우실 분들 뭐 던지실 분들 둘 다 마찬가지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뭐 4월 4일 뭐 러시아 국채 이자 상한길 요것도 중요하죠. 요걸로 인해서 또 흔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1억 2,940만 달러입니다. 금액이 상당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자 상환한 게 1억 1,700만 달러죠. 자, 지금 사우디에서 아람코가 그 원유 생산 뭐 전 세계 뭐 탑5 안에 드는 기업인데, 아람코에서 2027년까지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펙에서 우리 증산 안 해. 지금 국제유가 비싼데 굳이 우리가 증산할 필요 있어? 입을 모았고 바이든 정부 전화했는데도 안 받았죠. 근데 갑자기 태세를 바뀌었어. 태세 전환이 됐어. 하루에 지금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했고, 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인데, 요거 다 감수하고 증산을 한다고 해요. 2030년도까지 또 천연가스 생산량을 또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증산을 하면 석유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반대로 올라갔어. 이번에 또 예멘 후티 반군, 얘네 이란 애들이 뒤에 있죠. 아람코 석유 시설 다시 공격합니다. 드론으로. 그러면서 또 예멘 후티, 두 번째 공격인데 또 공격 안 하겠어? 또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국제유가 오르겠다.
생각을 하고 국제유가가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또 지지무진하니까 결과가. 자, 이런 거를 보시면, 자,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바이든 지금 사우디에 전화 통화했는데 거절했죠. 그러면서 중국이랑 뭐 위안화 결제를 한다, 원유 대금에. 그래서 이제 5일 달러가 아닌 5일 위안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들이 나왔고. 근데 갑자기 또 사우디 애들이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 원유를 증산해. 뭘까? 왜 그런 걸까? 자, 산타 홍룡룡님이 지금 불장인 줄 알았는데 하시죠. 코인 이슈가 오늘 마지막에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어떤 장인지 뒤집어지게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이래서 코인 이슈 방송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코인 투자에는. 코리니 분들은 와, 상승해? 이더리움 클래식이 막 80% 이상 상승해? 이번 주만? 상승장 시작했다. 덥석 들어가죠. 덥석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빠지죠. 횡보치고 빠집니다.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들어가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알트 들어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안 들어가고.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장인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일 중요한 또 시그널은 지금이 상승장인지 어떤 장인지, 그게 지금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아람코가 원유 증산 왜 했을까? 원유 증산한 이유, 항상 뭐 경제라던가 정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뭐든지. 그러면 사우디가 뭐를 받았길래 이렇게 지금 2027년도까지 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자, 미국 사우디의 패트리언 미사일 재배치.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상당 수량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영내 우방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 이러면서 예멘 후티 반군을 규탄했다. 립 서비스까지 해주고 무기 지원해주고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무기 팔아먹고. 자, 지금 이란이랑 뭐 예멘 후티 반군이 뭐 이란 애들 그 뒤에 있으니까 이란이랑 뭐 사우디 아랍권 애들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반사 이익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LNG 유럽한테 미친듯이 팔고 있죠. 또 비싸게. 그리고 또 셰일가스 이용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또 셰일가스 어디서 많이 채굴해요?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 실시간 방송 어떤 지역에서 채굴해요? 자, 쏘세요. 퀴즈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채굴을 한다, 원유를?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셰일가스 기업들이 채굴을 하는 비트코인까지, 그것도 시그널까지 드릴게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자, 미국인데 어느 지역에서, 공화당 쪽, 우리 트럼프가 마지막에 대선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곳, 미국 어떤 지역이에요? 자, 미국 서부 지역이었는데 5글자. 자, 우리 스타님,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에 어떻게 돼요?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 생산을 늘려. 그러면 공화당 쪽 애들, 바이든 표심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석유, 국제 원유, 국제 원유를 생산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잡았다. 정부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기름도 팔 수 있고, 또 러스트벨트 애들, 뭐 사업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금전적인 것들 지원해주면서 표심까지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무기까지 팔아 제끼고. 지금 뒤집어지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또 미국 입장에서 신흥 국가들 뭘로 사요? 원유를 달러로 사죠. 그럼 달러가 없는 국가들 누구한테 달러 빌려요? 연준한테 달러를 빌리겠죠. 빌리면서 돈놀이 하는 겁니다. 이자 받아 먹으면서. 자, 지금은 미국이
사우디한테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줬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연준 의장이 0.5% 한다, 뭐 한다, 크게 이제 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가 좋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런 게 이제 뭐 깔려 있는 건데, 지금 경기가 좋을까? 미국 경기가? 미국 경기가 지금 좋을 수가 없죠. 자,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코인 이슈 지난 영상을 보시면 1973년 1차 유가 파동, 그리고 78년, 79년 2차 유가 파동, 그리고 2008 리먼 사태 때 뭐 3차 유가 파동이라 하기엔 좀 뭐하고, 그때도 국제유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2022 국제 그 유가 또 파동까지 총 4차례 지금 유가 파동 일어나고 있죠. 3번이 어떻게 됐어요?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 올라간 뒤에 뭐가 찾아왔어요?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가 파동 이후에. 그럼 2022년도 지금 유가 파동 진행 중이죠. 국제 유가가 뭐 140달러 넘어섰다 지금 떨어져 있고, 제3의 오일 쇼크 우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분석가들이라던가. 자, 지금 미국도 러스벨트 그 셰일가스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 국가 보조금 지원해주고 하면서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죠. 생산 확대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가 잡힐까? 바로? 미국이 아무리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하고, 이란산 원유를 방출하고, 베네수엘라가 증산하고, 사우디 아람코가 2027년까지 막 증산하고, 아무리 이렇게 증산하고 뭐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원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있죠. 오미크론 얼마 전에 끝났고 지금 뭐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들이 뭐 생산하던가 아니면 뭐 석유 기업들이 원유를 생산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급망 차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지금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연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립 서비스로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 할 거야, 0.5% 긴축할 거야, 그러면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아예 잡을 생각이 없는 거 수도 있고. 자, 지금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보고서가 나왔어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계속 금지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금수 조치를 했죠.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수입 안 하고 있죠.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맞는 게 뭐냐면, 자, 아무리 뭐 아랍, 뭐 이란산, 뭐 베네수엘라 증산하고 뭐 원유가 그 방출이 돼, 러시아에서 원유를 공급을 안 해주면 장기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 국제 유가 파동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생산지죠. 곡물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육류 가격도 올라간다. 옥수수의 뭐 한 60% 정도가 육류가 또 그리고 뭐 돼지라든가 소나 이런 것들 곡식 뭐 뭐라 그럴까, 사료로 쓰이는 게 옥수수를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육류 가격 올라가게 되고, 뭐 곡물 가격, 뭐 빵, 라면, 우유 다 같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 식자재들이 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국제 유가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 요런 전망이에요. 요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공장도 제대로
못 돌리겠죠. 자, 어떤 식으로 못 돌려요? 공장을 가동해야 돼. 근데 석유나 뭐 천연가스, 전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그럼 단가가 올라가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반도체 하나에 10만원에 만들었어. 근데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이런 석유 계속해서 제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판매가가 12만원, 13만원. 그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누가 껴안져요? 우리가 돈을 주고 더 사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공장도 그렇고 품목 현상도 그렇고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고 곡물 가격 오르고 식자재, 원자재 뭐 싹 다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 핵협상 통해서 원유 수출, 사우디 증산 맞물리지 않으면 유가는 떨어지기 쉽지 않겠죠. 이란이 그 원유를 방출한대. 사우디 어떻게 할까? 자, 이란, 사우디, 그리고 또 러시아, 세 명 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란이랑 러시아 이렇게 친했는데 지금 또 이란이랑 러시아 투닥투닥 거리고 있죠. 그러면서 또 사우디까지. 사우디랑 러시아 사이 좋을까? 우리 동네에 정육점이 두 개가 있어. A 정육점이 러시아고 B 정육점이 사우디야.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왜? 같은 품목을 팔고 있으니까. 경쟁자니까.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어느 하나 맞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뭐 핵협상을 통해서 뭐 원유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사우디 증산이 이렇게 되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원유라던가 에너지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금융위기, 세계 경기 침체는 막기 힘들 거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는 코인 이슈 그 지난 방송 보시면 있습니다. 국제유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총 4차례 유가 파동이 있었다. 1973년도 1차 유가 파동, 79년도 오일 쇼크,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국제유가 파동, 그리고 현재 2022년도 유가가 급등을 해. 3번 다 그랬어요.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가 된다.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사태만 보자고 하면 거기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뭐 국제유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3차 오일 쇼크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코인 이슈가 4월달, 5월달 비트코인 롱뷰로 들었나요? 숏뷰로 들었나요? 쏘세요. 코인 이슈가 4월달, 5월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3월 17일날 코인 이슈가 0.25% 금리 인상 나오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다 해소됐다. 뭐 바이든 암호화폐 행정명령도 악재가 해소됐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단 악재가 됐고, 러시아 또 채권 디폴트 그것도 해제가 됐고, 그리고 또 뭐 이란산 핵 협상도 순조롭게 가고 있고 5월 5일 전까지는 악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비트코인 롱뷰 말씀을 드렸죠. 근데 4월 12일날 미국 CPI 요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지금 우리 금리 인상 나오고 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10% 뭐 12% 거의 한 일주일 동안 80%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죠. 자,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비트코인 뭐 7.2%, 이더리움 12% 상승을 했습니다. 3월 17일 이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에요. 자, 뭐 에이다는 2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코인 이슈가 4월, 5월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상승분 있다. 그래서 막 단기적으로 코인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현금만 100%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빠질 때 30%에서 40%는 들고 가셔야 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시드 100% 중에 뭐 한 40% 50% 갖고 계신다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실시간 방송 한번 보세요. 제가 시그널 드리면서도 5개 악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4월달 5월달 단기적으로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비트코인 시장으로.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2022년도 말씀드렸듯이 쇼뷰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보면은 지금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 뭐 긴축 정책도 그렇고 유동성도 이제 다 걷어들이는 회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국제유가 파동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발이 됐죠. 항상 투자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반복, 과거의 반복이다. 지금 3년 전 총 지금까지 3번 동안 유가 급등하고 나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됐어. 경기 대공황이 왔어. 경제 대공황이. 똑같이 2022년도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소비 위축되고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뭐라 그럴까? 인간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차 운행하시는 분들,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기름 넣으려면 좀 부담스럽죠. 예전에 5만원, 10만원만 넣어도 막 거의 뭐 일주일, 2주 동안 하셨던 게 지금 5만원, 10만원 넣으면은 반도 안 돼. 금방 넣어야 돼.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놀러 가더라도 기름값이 막 부담이 돼. 뭐 친구들끼리 막 놀러 가. 뭐 기름값 뭐 대주고 기름 넣어주고 뭐 풀 만땅이요 뭐 하는데 10만원도 안 들어갔던 차들이 요새는 어떻게 해요? 10만원 넘어버리죠.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다. 그리고 또 장단기 금리차 또 역전되면은 1년 안에 쇼크가 한번 오죠. 요것도 제가 금요일날 준비를 했어요. 장단기 금리차까지.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연도 이제 뭐 4월달, 5월달 좀 이렇게 롱뷰로 가는 움직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뭐 많이 가면은 뭐 한 6만 달러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지점은 하반기쯤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단기적으로는 좋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